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은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소방노조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이 11월 달에 폭설이 온 게 117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이렇게 금일에 토론회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론회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이번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일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된 지 4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소방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 토론회를 준비해 보았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소방 재정 확보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에 관한 소방안전 교부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소방의 지휘권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온전한 국가직을 위한 소방의 인사와 예산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토론의 주제로 잡았고 소방안전 교부세에 대한 일몰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방안전 교부세 일몰이 사실상의 소방 예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소방 장비의 낙후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법 제한을 좀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소방안전 교부세 일몰은 법의 취지에 맞게 일몰이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의 배분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은 없어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소방안전 교부세의 개선 방안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그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님이 주최해 주셨습니다. 금일 그 국회 본회의 일정하고 겹쳐서 사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좀 불참하게 되셨습니다. 그분 양지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간은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내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춘생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석현정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정섭 정책소장님 오셨습니다. 공주석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시군구연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시군구연맹 김민성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제 좌장 및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그 좌장을 맡아주신 이영주 경일대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발제를 맡아주신 최진 교수님, 모건대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안전사업조정과의 송상훈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기획조정관 배덕권 조정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이신 박상현 예산조정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소개 못하신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사말과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춘생 위원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저도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인사 한 말씀만 드리고 이석하게 됨을 양해 바라고요. 지금 그 공동 주최하신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신정훈 의원님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윤건영 의원님은 또 야당 간사세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당에서도 김상욱 의원이 관련 법을 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교부세는 저는
소방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는 지속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 소위 어제 법안 소위 있었고 오늘 전체 회의가 있었지만 다루지는 못했고 대신에 12월 달에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병합 심사에서 지자체의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로 넘겨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정책들, 사업들, 예산들을 조정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근거는 있지만 제가 어쨌든 그동안 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면 소방안전교부세로 인해서 소방 정책을 썼던 소방 관련된 처우 개선, 장비 구입 했던 그 예산만큼 쓸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정책이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많은 행안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이 방어를 하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이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소위위원장이 같이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그렇게 논의할 때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만 이렇게 근데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잘 넘을 수 있도록 제가 제가 일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인사말 가름해서 지금 본회의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신 석현정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앉아서 하셨으니까 저도 좀 앉아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신가요? 이게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안녕하게 사는 게 참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소방관들이 안녕하게 살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는 당신들의 안녕이 보장되지 않는다. 위험한 일이죠. 이게 국민의 안전과 연결된다.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2001년이었나요? 홍제동 사건으로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불을 끈다. 그렇게 해서 6명이 희생된다. 있을 수 없는 일로 인하여 동료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게 사건화가 되는으로 인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의외로 국민들은 우리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그러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잘 불거집니다. 우리는 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법제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져도 현장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항들을 또다시 많이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3년 전에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저희 소방노조에서 연속 시리즈로 지금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거 일몰제에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먼저 내세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소방위원장한테 한 말씀 드렸어요. 이건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산은 기관에서 좀 더 책임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막상 저는 뭐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잠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기사도 찾아보고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런 소방 공무원의 목숨값과 피값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국회에서 저희는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는 당연히 소방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방과 안전이 분리되고 또 대부분 소방청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교부세를 내려주는 거는 행안부 장관이더라. 이게 내려주는 자와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다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정책적 괴리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저희 사실 소방 공무원들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인원은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 외에 다른 예산이 늘어났는가? 사람이 몸만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몸만으로 국민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는 그에 맞는 현대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몸으로 때우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만 줘서 되지 않는다. 예산이 필요하다.
그럼 그 예산에 맞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된다. 그래서 소방의 지휘권에 대한 문제 다음에 또 다룰 거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소방 내에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인사적인 부분 그리고 조직적인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투영되고 있는가. 늘 위에서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글로 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장에 가서 실행력이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자는 결국 현장에 있는 공무원 노동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단단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글자로만 날아갈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국민에게 먹히고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투영된 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는 늘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사척, 정부에서는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그분들이 적어도 훨씬 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뿐이 아닌 실행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가 저희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 하면 회의에 죽고 회의에서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가지 회의를 계속 하거든요. 하지만 그 또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토의에 지치지 맙시다. 그리고 이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냈을 때 그 정책적 대안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대안들이 입법화되고 그 입법화가 현장에서 꼽힐 수 있을 때까지 여기 있는 우리 이창석 동지를 비롯한 현장의 동지들과 그리고 우리 정부 측과 함께 끝까지 행동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안정섭 정책연구소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공로청 정책연구소에서 저희 국회 토론을 이제 몇 가지를 지금 준비했었는데 그나마 소방이 가장 먼저 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연속 기획으로 결국에는 이제 온전한 국가직화를 위한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온전한 국가직화를 어떻게 이뤄낼 거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교부세 문제라든지 현장 지휘권의 문제라든지 인사권, 해반의 이제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작용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방 공무원 동지들이 사실상 임용과 복무와 근무 환경이 뭐 말은 국가직이지만 실제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다거나 이렇게 이원적 체계로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가 처우 개선이든 아니면 어떤 뭐 장비의 문제든 뭐 하나 제대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나의 방향으로 가기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소방 교부세 문제가 지금 다루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웃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국가직화 됐으면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도 지금 교부세로 나가는 거죠. 상당수가 대다수 인건비로 교부세로 나가고 있고 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국가직화 됐으면.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소방 공무원도 공무원증 보셨어요? 난 그래도 국가직이니까 소방청이라고 찍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지역본부 지역으로 돼 있어요. 나 그거 보고 그래도 국가직이었으면 소방청으로 돼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 공무원증 보고 깜짝 놀랐어. 시도지사로 돼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소방 공무원의 현실이구나. 뭐 다른 걸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가가 어쨌든 이 국가직화된 이 소방 공무원 어쨌든 국가직화 시킨 이유가 그거잖아요. 온 국민에게 동질의 서비스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해서 국가직화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교부세를 얼마를 받을 거냐 이걸 가지고 국회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도 웃긴 이야기다. 이런 건 지엽적인 거고 큰 틀에서 우리 소방 공무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향후 지속된 그 국회 토론에도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잘 기획해서 특히 우리 안남기 제도분과장님이 일선에서 가장 노력하고 계시는데 오늘 뭐 소개 안 했죠? 뭐 인사 한번 하세요. 이분이 실제 다 기획하시고 다 이렇게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실무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나 이제 기회 남은 2번 토론에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신 우리 안남기
제도분과장님을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소개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정책연구소 제도분과장 안남기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교수님께서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좌장을 맡은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용주입니다. 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처음 뵙게 돼서 저도 반갑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뭐 눈도 많이 오고 저도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사회적 재난이든 이런 자연재난 나면 다들 바쁘신 분들일 텐데 저도 오늘 새벽 5시부터 방송국에 가서 뉴스에 계속 나오다 이제 왔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힘든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또 우리나라처럼 국민분들께서 소방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신 분들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비율이나 금액이나 어떻게 돈을 안정적으로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마 누구도 소방에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들에서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현 제도 안에서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 토론회들을 가보면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느라고 상당히 분위기도 험악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다면 그런 계기가 돼서 오히려 조금 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좀 좋은 계기가 되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발제는 모건대학교의 최진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 오늘 토론자들께서 토론을 같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참여하신 분들도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또 의견 있으시면 제가 잘 또 발언하실 수 있게끔 할 테니까요. 그때 기다리셨다가 의견들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진 교수님께서 발제 먼저 진행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모건대학교 최진 교수입니다. 저도 이제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개선을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논문과 여러 가지 이 글들을 이제 읽고 그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오늘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이나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 순서는 이제 서론, 이론적 논의, 그다음에 소방안전 교부세의 실태 분석, 또 개선 방안, 정책적 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안전 교부세 비율에 대해서 이제 일몰이 도래돼서 소방안전 교부세에 대한 개선 논의가 매우 시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입법 취지를 반영하는 그런 개선 작업의 요구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 교부세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일찍이 2008년 또 2010년 두 번에 걸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K10G를 상대로 재정 손해배상 청구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방안전 교부세가 소방 조직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성과물이 되었습니다. 담배에 대한 이제 소방 목적 과세 체계가 마련된 것은 담배가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이제 학계의 오래된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안전 교부세 중 이제 소방 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 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에 소방 재정 계속 이제 소방 재정에 대해서 안정적인 그런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또 소방 재정 규모의 축소로 인해서 역시 이제 국민의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제가 발제한 내용의 연구는 소방안전 교부세의 선행 연구 또 실태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소방안전 교부세의 합리적인 그런 개선 방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 논의입니다. 소방안전 교부세 도입. 소방안전 교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 조직에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2008년과 2010년에서 K10G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방 조직이 이제 일찍이 준비를 해서 이루어왔던 그런 교부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1월 1일부터 이제 주요 화재 원인이 담배에 대해서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중에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해서 소방안전 교부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또 안전시설의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때 마침 담배값이 인상이 됐는데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이제 인상됨에 따라서 담배 개별 소비세의 이제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소방안전 교부세를 2015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2020년 또 4월 소방 공무원이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증원된 인력의 2만 명이 이제 증원이 됐는데요. 이 인건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담배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도표로 살펴보면 소방안전 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또 소방과 안전시설의 사업비는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교부세 현황을 살펴보면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소방안전 교부세가 이제 갑자기 이제 2020년부터 조금 튀는 그런 증가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직화되면서 인건비에 대한 보전 차원으로 이제 계속 증가되어 있는데요. 22년, 23년 이렇게 이제 계속 어떤 그 행보가 그냥 추세를 또 감소되거나 또 유지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인건비에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보시면 인건비가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에 대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2%, 65%, 60%를 한번 상회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AI 기반으로 뭔가 소방 장비도 개발하고 또 이런 소방 안전에 대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에 쓰기에 급급하다 이런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방 재정에 관한 현황인데요. 소방 재정은 이제 지자체 일반 회계와 시도 소방 총액 또 일반 회계 전입금 또 소방안전 교부세 또 지역자원 시설세 국고보조금 이렇게 나눠지는데 유일하게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축소가 되는 경향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소방안전 교부세를 내려보내면서 국고보조를 축소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또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 교부세에 대해서 이제 실태 분석,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방과 안전에 대한 분리입니다. 소방안전 교부세의 도입 취지는 열악한 소방 분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입법 과정에서 소방 안전을 소방과 안전으로 분리하는 우리 이제 저희 소방에서 볼 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박한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방 안전을 소방과 안전을 나눌 수 있었는지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박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교부세의 용도를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분리하는 것은 이 입법 취지, 도입 취지에 어긋나서 소방 재정 확충에 부합되는 소방의 일반 재원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문 그때 당시에 2014년 여야 합의문을 살펴보면 소방본부장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저 중앙소방본부장이 소방청장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소방 구조 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안전세를 도입을 통해서 소방의 예산 확보 및 또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을 충원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여야 합의문을 통해서 이제 저거에 따라서 소방안전 교부세가 이제 탄생이 됐었는데 저런 이제 합의문이라든지 입법 취지 이거가 현재 굉장히 많이 퇴색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 분야 간 배분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방안전 교부세의 출발 목적은 소방의 전액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중간에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소방과 안전으로 나누어진 그런 기형적 구조로 탄생된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교부세의 소방 안전시설의 사업 비중 소방 분야 사업비가 75%, 또 안전 분야가 25%로 이제 배분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경우에 그 범위가 이제 광범위하고 재원도 국가 여러 부처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방의 경우에는 추가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소방안전 교부세를 점진적으로 소방 분야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이제 전액을 소방에만 투자하도록 이렇게 좀 법령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방에 대해서 그 재원 발굴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전기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기 기금에서 좀 소방의 재원을 확보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만 나오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 소방 재원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의 관리 주체 논란입니다. 소방안전 교부세의 대부분은 소방에서 이제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 권한을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맡겨서 업무 체계가 이중화되고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구조의 사를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교부해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교부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부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칭에 대한 논란입니다. 국가적 참사인 이제 세월호 침몰 재난을 계기로 해서 사회 전반에 안전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또 담배세 인상과 맞물려서 담배에 대한 소방 재원 부과에 대해서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었고요. 소방안전 교부세는 이로 따라서 이제 2015년 입법 취지는 소방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입법한 그런 사례입니다. 소방 조직은 이제 소방 안전을 소방과 안전으로 분리하는 것은 예상 밖의 일대 사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재원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 대부분을 소방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입법 과정에서 소방과 안전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소방 교부세로 명칭을 좀 변경하자는 그런 주장이 이제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한시법에 대한 논란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한시 조항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한시 조항 때문에 그런 건데요. 소방안전 교부세의 지방안전 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 3차례 정도 연장이 되고 올해가 연장이 되면 또 4차례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부칙에 따라서 15년에서 17년 처음에 이제 연장이 됐고 또 20년에서 18년에서 20년 2차 연장이 됐고 21년에서 23년 3차 연장이 됐고 23년에서 이제 올해까지 1년 동안 작년에 한시적으로 연장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안전 교부세 시행령 부칙 특례 조항의 이제 일몰이 2023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매년 이제 소방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 장비는 일정 기간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이제 재정 투자가 이제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방 장비가 이제 부족하거나 또 이런 장비가 노후가 이제 증가를 해서 소방력의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이제 12년 정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소방 펌프차, 화재 진압을 하는 펌프차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또 구조 공자차인 경우에는 뭐 8년, 또 구급차는 5년,
또 방화복, 특수 방화복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 구비를 해야 되는 내용 연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연수들이 있어서 이제 새로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로 인해서 국보 보조금이 감소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 교부세의 재정적 측면의 경우 소방안전 교부세의 교부 전후를 이제 비교해 볼 때 국고 보조금이 감소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이제 교부되고 소방안전 교부세가 국고 보조금 사업 외에 사업에 투자되는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유지되어야 소방 재정이 계속 확충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만은 국고 보조금이 이제 축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방 재원의 확보와 함께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의 구조적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소방안전 교부세를 국고 보조금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 시급합니다. 제한적인 소방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소방안전 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의 역할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에 따른 또 예산의 배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아까 실태 분석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인데요. 명칭을 이제 소방 교부세로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저기 이 인하대 팀 같은데요. 인하대 교수님들께서도 소방안전 교부세의 전액을 포괄적으로 소방에만 투자를 하고 소방안전 교부세를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할 것을 주장을 하고 또 한재명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 교부세 분야 간의 배열 비율을 개선 방안 모색 그런 이제 연구에서 일환으로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100%로 하고 또 소방 교부세로 명칭을 또 변경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임상빈 이제 그 연구자님께서도 소방안전 교부세의 개선 방안 모색에서 일환으로 역시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100%로 설정을 하고 현행 소방안전 교부세를 소방 교부세로 전환하는 것을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의 3조, 4조 5, 또 9조 4의 소방안전 교부세를 소방 교부세로 명칭을 수정해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리 주체입니다. 관리 주체를 소방청장으로 좀 개정을 하자. 소방안전 교부세를 소방 교부세로 변경을 해서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의 모두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분야의 안정적인 그런 재정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현행의 이제 구조의 사에 보면 소방안전 교부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부하고 이제 이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교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개정을 소방청장으로 교부 권한을 이렇게 줘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사를 소방청장이 이제 교부해야 된다. 그리고 단서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제언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율 배분 비율에 대한 입법 취지를 반영하자라고 합니다. 역시 여기 이제 선행연구에서도 소방안전 교부세 전액을 포괄적 용도로 소방에만 투자할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연구자도 역시 소방 교부세의 분야 간 배분 비율을 이제 그런 개선 방안 모색에서 이런 일안으로 소방 분야의 100%로 배분하자라는 주장을 했었고 임상빈 연구자님께서도 역시 일환으로 소방 분야의 100%를 배분을 하자라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 교부세법을 개정을 해서 소방 분야의 100%를 투입을 해서 국가 책임 측면에서 소방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특히 소방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을 고려한다면 소방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한시 부칙에 대한 규정을 입법화해서 매년 뭐 3년마다 또는 매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을 좀 불식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방안전 교부세가 이제 2015년에 도입 당시에 노후하고 또 부족한 소방 장비의 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3년 한시로 이제 특례 규정을 해서 세 차례 연장이 되어서 올해도 역시 일몰 예정입니다. 소방 재정은 이제 소방 교부세의 지방 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소방 재정의 이제 확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소방안전 교부세의 일몰을 앞두고 있어서 시도 소방 예산 투자 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에 과거 소방 재정의 열악함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한시 조항을 입법사항으로 개정을 해서 안정적인 그런 소방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좀 명확히 하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에 대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것을 축소를 하고 이를 소방안전 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또 소방안전 교부세가 국고보조금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비 투자와 함께 교부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소방 헬기의 도입, 또 안전체험관의 건립 이렇게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것은 좀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또 소방 안전 교부세의 재원을 충당하기보다 국고보조금으로 좀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를 국고보조금의 대체 수단으로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좀 근절돼야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정책지 체원 마지막으로 한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 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교부세 교부 주체를 소방청장으로 이제 개정을 해야 하고요. 또 배분 비율을 소방의 100%의 그 교부를 해서 소방 재정 여건을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소방 헬기 도입 안전체험관 이런 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좀 활용을 하고 교부세는 이제 소방에 대한 뭐 소방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또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고요. 또 소방안전 교부세를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대체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소방안전세를 좀 발굴을 해서 이런 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입법을 해서 안정적으로 소방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쓴 참고 문헌인데요. 마침 우리 송상군 선생님께서 또 오셔서 여기 이 참고 논문을 쓸 때 많은 참고를 했었고요. 아닌가요? 동명이인입니까? 경기도에 계신 분 연구원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소방안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진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뭐 짧은 시간 안에 내용들을 잘 집약하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정책 제안으로 한 5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마도 소방에서 또 바라는 또 소방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조금 더 집약해서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관련된 뭐 다른 연구들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어떤 소방안전 교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 듣고 그 이후에 또 토론자 또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송상훈 과장님께서 먼저 의견을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안전사업 조정과장 송상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 착각하셔서 제가 쓴 논문들은 아니고요. 저거는 거 썼다간 제가 혼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토론에 와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 저희 행안부가 저도 이제 재난 업무 12년 정도 했습니다만
소방하고 일선 현장에서 소방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처우 개선이라든가 소방 예산 포함해서 안전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굉장히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행안부나 또 제 입장에서 어떻게든 소방 예산을 좀 줄여서 안전 예산을 늘려보겠다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눈이 많이 왔다시피 행안부 역할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화재 안전 포함해서 이런 풍수해라든가 대설 그리고 각종 발생하고 있는 인파 사고 이런 것들에 전부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와 역할을 굉장히 많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좀 다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화재 안전만 특별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으니까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란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저 뒤에 대부분 다 또 소방에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또 소방청, 소방본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있거나 아니면 저한테 의견을 요구할 때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는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아까 우리 최진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일몰이 이제 10년간 연장이 되다가 올해 일몰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령 부칙 개정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일몰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참고로 저희가 시도본부 내년도 예산을 현재 추계해 본 결과는 현재는 일몰을 전제로 하더라도 75대 25로 사업비는 예산 편성이 현재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대로 일몰 규정이 진행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75대 25로 진행이 된다고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 정춘생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행안위 포함해서 국토위 한 분 포함해서 지금 8개의 법률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갑 의원님 같은 경우도 있고 용해인 의원님이 아까 최진 교수님 주장하신 대로 소방교부세로 전환하고 100% 소방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나 나와 있고 신정훈 위원장님은 재원 확대를 전제로 합니다만 50대 50 비율로 쓰겠다는 그렇게 다양하게 좀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은 이제 현행 비율 75대 25를 유지하자는 그런 법안이 있고요. 아마 저희는 법안 1소위가 아니라 지방세법 소위라 그래서 지방세법 예산을 다루는 소위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되어 있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12월 4일 정도 그 소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에서 아까 정춘승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최진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이 도입 취지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뭐 학자분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진행이 돼서 소방과 안전이 분리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이제 이 소방안전교부세 만들 때 옆과에서 뭐 과정을 쭉 다 지켜봤습니다만 애시 당초에 그 당시에 이제 세월호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방도 중요하지만 이 안전 앞으로 늘어나는 소방 포함해서 안전 재원을 어떻게 다룰 건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재원을 활용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방과 안전에 나눠서 쓰자는 그런 부분이 정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대부분의 법안이라든가 뭐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거나 비이성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세월이 지나면서 10년간 운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비율상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은 소방을 위해서 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 부분 부각이 됐고 세월호가 없었다면 이 소방안전교부세는 도입되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기재부가 이런 새로운 재원을 도입해 두는 거에 굉장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어서 도입된 재원이고 그리고 일정 부분 나눠 쓰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 토론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소방교부세 100%에 대한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모든 측면의 노력이 이 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원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도입 취지에 이어서
이게 왜 그러면 한시 규정으로 됐느냐? 물론 이제 세월이 10년 지나서 다시 추계하면 다를 겁니다만 그 당시 15년, 14년에 이 추계 작업이 이루어졌었는데 3년간 7천억 원 정도면 그 당시에 노후율이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한 20% 조금 넘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안에 소방 시설이라든가 장비 구성 품목이 지금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10년 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600억, 뭐 7천억 요런 정도가 얼마 정도 유지하면 될까 해서 3년 한시 규정으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측 주장과 뭐 국회 노력에 의해서 10년간 하면서 2.4조 원이 현재 투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어서 그러면은 이 일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봤을 때 일몰은 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청하고도 수없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이 비율을 언제까지 유지할 거면 소방이 장비가 현대화되고 만족스러워질 건가? 그거는 애시당초 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5대 25를 항구적으로 가져가길 원한다면 일몰 규정을 3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주장이라면 법제화 주장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몰은 올해 시도지사 의견들 물론 이제 소방본부에서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견 조회했을 때 소방본부의 의견을 듣지 않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그렇게 어필도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시도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시도지사님까지 올라와서 저희한테 들어온 입장으로는 일몰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차후에 살펴볼 문제입니다만 저희한테 도달한 결과로는 어쨌든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다들 지자체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법제화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왜 법제화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이냐고 하면 행안부에서 지방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게 교부세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소방교부세든 소방안전교부세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입니다. 집행을 소방청이 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청과 행안부의 의견을 들어서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당연히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시도지사의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도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시도 소방특별회계의 11.5%밖에 안 됩니다. 이 11.5%의 배분권한을 가지고 뭔가 소방에 대한 의견을 정한다든가 소방청장이 정한다.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소방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지사들이 운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저희가 이제 누누이 간조를 해드립니다만 저희가 화재 안전에 대해서 왜 중요한 거를 모르겠습니까만은 저희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재난 전반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광역시라든가 이런 단위에서는 아마 소방 출동 횟수도 많고 뭐 다양하게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도라든가 군 단위로 가보면 또 출동 횟수가 하루에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럼 과연 이게 그 지역 안전 지수라든가 재난 발생 통계만 보더라도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무한정 많다면은 다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시도 입장에서 챙겨야 될 재난은 다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시도지사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형평에 맞게 소방과 안전에 대한 비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원 확대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소방청하고 적극 협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듯이 급격하게 시도지사에게 배분 비율을 맡겼을 때 소방과 안전에 대한 지금 배분 비율이 형평성이 깨지지 않겠냐고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하고도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안부를 어떻게 믿냐 시도를 어떻게 믿냐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만들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에 반영한다든가 소방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럼 과연 내년이나 후내년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추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추계를 기본으로 그 비율을 따져 나가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시도지사가 협의에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급격한 비율의 형평성이 깨지게는
제도적 보완 장치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만 적어도 현행 비율에서 이로 인해서 화재 진압이라든가 소방관들의 복지라든가 현장에서 위험성이 상향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을 할 거고요. 그게 뭐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또 토론 과정에서 제가 답변할 필요성이 있으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호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지금 조금 요지를 정리를 하자면은 안전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뭐 송상호 과장님이나 행안부나 또 소방이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 또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다양한 재난들 또 신종 재난 그리고 이전부터 내려오던 재난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를테면은 재난의 강도라든지 또 유형 또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사실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요구되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좀 요지를 정리를 하면 일몰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몰 연장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이제 이 비율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을 요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그러면 이창석 위원장님께서 또 토론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공로총 소방노조 위원장 이창석입니다. 저 송상훈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 저희는 뭐 저희가 행안부 방문해서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 일몰제에 이제 요 기로에 이제 선 소방안전교부세가 여기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국가직이 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국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 소방관으로서 참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일단 소방안전교부세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고 그 발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이제 지금 비율을 유지하고 법제화를 하자는 축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거의 100% 제가 확신하는데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을 늘리자 그리고 법제화를 추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솔직히 제가 기재부 측도 조금 초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무산이 됐고 기재부에서 좀 참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소방안전교부세가 처음에 도입된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그 2015년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단장한테 이제 그 권한이 있어서 지방자치 이제 지자체 단장이 얼마나 요 소방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요 소방관으로 들어오고 나서 제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는 한 5년 동안 신규 소방관을 안 뽑은 지역도 있고, 제가 있던 지역은 매년 어느 정도 뽑은 지역도 있고, 요 지자체 장이 소방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도의 그 시의 시민에 대한 안전이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경험을 했고, 저도 예전에 언론에 뉴스에 나왔듯이 사비를 이용해서 장갑을 사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최초 제가 입사하고 들어왔을 때 장갑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줬어요. 그걸로 불 끄고 고온에 가면 그 장갑이 녹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도 인터넷으로 한 10몇만 원짜리 좋은 장갑 열에 잘 견디는 그런 장갑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다가 이제 세월호 때 뭐 이런 언론의 이런 개인 돈을 이용해서 장갑을 사고 이런 게 언론에 배포가 되다 보니까 언론 보도도 되고 국민적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세월호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안전, 이제 재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자는 여론이 생겼고 그때 이제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소방 예산에 대해서 처음 나왔고 2015년도에 요 일몰제로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4월에 이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때 이제 국민적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모두 이제 소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국가 예산은 유일하게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없어질 기로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토론장을 마련했고, 일단은 제가 이 토론장의 전제 조건은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이제 국가직화가 되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서 져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송상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안전에 대한 예산, 그리고 소방에 대한 예산은 분리를 시켰는데 안전에 대한 예산은 다른 방안으로 확보를 더 늘려야 된다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 다른 방안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3년에 그 한국지역경제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안전 교부세는 이제 소방 예산 전부의 1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송상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그 비율이 낮아서 소방청장한테 교부권을 주는 거는 좀 안 맞다고 하셨는데 이 비율이 너무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 예산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안전 예산은 소방안전 교부세가 0.9%, 1%도 차지하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안전 교부세가 없던 15년 이전에 소방 예산의 이제 사업비는 한 15% 수준이었는데 소방안전 교부세가 이제 도입되고 나서는 30%까지 거의 2배로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가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 소방안전 교부세의 역할이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소방의 업무는 지금 하재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현장에서 보면 구급의 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구급의 업무가 가장 많고 하재는 이제 점점 도시화, 고층화, 고도화, 이제 전문화, 복잡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방안전 교부세에 따라서 장비 보급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보고서는 많습니다. 아까 노후화도 많이 없어졌고 보급률도 거의 90% 이상 그렇게 된 보고서는 많습니다. 그런데 장비 노후에 따른 수리 교체 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있지 않고 아까 발제에서도 보셨듯이 특수차인 고가차 굴절차의 경우에는 내용연수 12년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잘 아시는 펌프차, 탱크차 10년, 구조공작차 8년, 구급차 5년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입고 활동하는 특수방화복은 3년입니다. 그리고 특수방화복의 경우에는 도시나 공장지대는 대형 화재나 장시간 열 손실에 의해서 교체해야 되나 지금 현장에서는 그 옷을 그대로 3년 동안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소방 장비에 대해서 유지 보수 교체 비용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년 하는 이제 대구에서 매년 갖는 소방 장비 엑스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직원들이 사비를 이용하고 다녀오고 나서 저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 저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림의 떡이고 일례로 저희 이야기 드렸듯이 전기차 화재 나날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10건 정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질식 소화 덮개, 쌍방 간창, 이동식 수조 이런 장비들이 지금 각 센터에 배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부산만 해도 이제 직할 5개 센터 중에서 직할에만 지금 배부되어 있고 어디에서 날지 모르는 전기차 화재가 직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요 이동식 수조를 실은 화물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 수준도 선진 소방에 비하면 외국의 선진 소방인 경우에는 차가 와서 차에 수조가 있어서 그 차를 덮어버리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이동식 수조를 소방관이 불이 나고 있는 전기차 1m 내에서 이동식 수조를 조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를 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열폭주가 일어나면 길게는 10시간 이상 열폭주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 소방관들이 1m 이내로 붙어가지고 수조에 이제 수조를 조립하고 화재를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요 전기차의 경우는 배터리가 계속 역블루슈가 일어나니까 그 물러렌스라는 소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가로 한 1,500만 원 하는데 요것도 제가 알기로는 배포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급 일회용 장비, 일회용 용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일회용으로 쓰는 것을 지금 저희 소방에서는 멸균, 살균을 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호흡기, 가상화재를 입은 환자한테 하는 아이겔. 요거는 식도로 넣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트림이나 그런 현상이 있는데도 지금 요거를 재사용, 멸균해서 재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네칼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살균을 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청사 문제는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청사 문제를 빼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에 전국에 훈련탑이나 훈련을 할 수 있는 소방 간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부산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는 12개 소방서 중에 2-3군데 훈련탑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방학교 가서 일하는데 소방학교 일정상 학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을. 예. 그리고 최근에 제보가 하나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훈련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훈련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재료비가 남았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이렇게 훈련 시설을 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해서 소방관들이 공사를 해서 훈련 시설을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희 소방관들은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의 본능은 위험을 보면 누구나 반대쪽으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방 공무원은 그 본능에 반해서 그 위험을 보면은 그쪽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순직자만 보면은 저희 소방 공무원 10년 동안 22명 순직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6,800명이 68,000명이 지금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소방 공무원으로 있고 그중에 80%가 재난 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 소방은 화재뿐만 아니라 이제 구조구급 모든 분야에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국가 유일한 예산을 지금 일몰제라는 그 형태를 떼서 없애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근무하는 저희 소방관은 그 비번 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출근을 하면. 근데 이제 지금 당비비도 겨우 정착이 됐고 그에 반해서 경찰은 지금 4조 2개들을 넘어서 지금 5조 3교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혁신처 갔다 온 자율대직제도 이것도 저희가 조금 했는데 예산 문제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진화 수당 23년 동안 이제 동결된 화재진화 수당인 경우에는 2001년도에 이제 홍제동 화재 때 저희 6명의 선배님들이 순직하는 사건으로 국민 여론에 힘입어 4만 원이던 화재진화 수당을 8만 원 인상했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의 처우는 선배들의 핏값으로 선배들 목숨값으로 쌓아갔다고 합니다. 소방안전 교부세를 교부세 사수하여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년도 예산 삭감액이 지자체별로 이제 1,000억 원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예산을 지금 지자체에 그 일몰제로 소방안전 교부세를 없애서 지자체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자체의 예산이 지금 1,000억 원씩 삭감이 되면 1순위로 소방 예산이 삭감될 것은 불법을 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방안전 교부세가 나오기 전부터 경험에 의해서 그거는 경험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안전 예산을 저희 소방 쪽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 안전 쪽의 풍수해나 이런 쪽에 대한 예산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저희 몇 가지 방안을 좀 알아봤는데 뭐 저희와 마찬가지로 올해 일몰되는 뭐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안전교육세나 안전 쪽으로 편입시켜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전력산업 기반인 기금을 저희 국가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재난특교세 등을 소방이나 안전 쪽으로 확보해서 국가 재난에 대해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유일한 국가 예산인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는 요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대한 예산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소방에 대한 국가 유일한 예산을 확충하고 법제화하자는 게 저희 주된 요건입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석 위원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국가직화 이후에 소방의 유일한 예산, 그죠? 교부세, 소방 교부세로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셨고, 사실 또 그러면서 다양한 지금 현재 소방의 예산에 또 장비든 여러 가지 이 예산의 운용에 관련된 문제점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제가 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얼마큼 또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일몰에 맞춰서 지금 이 교부세의 비율이나 이런 걸로 한정돼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우습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희 아들이 와서 아빠한테 아빠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저 용돈 좀 더 주세요. 그리고 꼬박꼬박 날짜 지켜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저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동안 너 용돈 흥청망청 쓰고 아니면 제대로 꼭 필요한데 썼어? 이런 걸 물어보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 예산을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라는 이면에는 또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효율적으로 정말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썼다라는 부분도 잘 알릴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허투루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잘 이해해야 훨씬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것, 이런 생각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비나 예산의 운용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한된 예산 내에서 다 살 수 없고 다 갖출 수 없다면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로 선별해서 집중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뭐 청사의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한 부분들, 뭐 이 부분도 사실 따로 떼서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청사의 소방서 기준들을 만드는 일에 이제 같이 청사 건립할 때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해왔는데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소방서에 노후화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열악해서 새로 이제 청사를 지으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근무도 할 수 있고 훈련도 충분히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막상 새로 청사를 지어놓으면 이전보다 더 좁고 더 불편하고 또 원하는 만큼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것들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방의 특수성, 단순히 사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라든지 장비의 특수성까지 반영할 수 있게끔 청사 기준들도 마련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여튼 또 끝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금의 논의 과정에서 안전 예산이 줄어들고 나머지 부분은 다 소방에서 가져오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방의 예산들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또 안전 예산은 안전 예산대로 따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세수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의 논의, 구체적인 논의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은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토론자로는 이제 배덕권 조정관님께서 소방청에서 보는 이 교부세에 관련된 사항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기획조정관 배덕권입니다. 먼저 그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합회에서 이렇게 어떤 소방 우리 안전 교부세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마련한 거에 대해서 어떤 소방 재정을 소관하고 있는 국정원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소방 안전 교부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쟁점이 됐을 때, 법 해석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 정점이 됐을 때 과연 그 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취지와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발제자신 최진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말씀하셨고 또 행안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방안전 교부세가 만들어지는 데는 물론 행안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행안부 역할도 있었고 또 안전 분야에 대한 수요도 있다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만들어진 주된 이유라고 저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2014년 이전에 어떤 소방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 장비의 노후화 문제, 그다음에 소방 인력 부족 문제,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주로 소방 재정의 열악성이 포인트가 돼 있었고 세월호를 계기로 그러면 소방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소방세가 필요하다. 이런 게 어떤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방세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또 논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담배값 인상이 있었고 그 담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방의 주요 기능인 화재의 주된 원인입니다.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소방안전교부세가 만들어진 주된 배경, 취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최소한 물론 안전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이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재정에 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의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담당을 했고 행안부가 논의를 해봤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소방청의 입장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소방이 국가직화된 배경과 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년 4월에 저희가 소방이 국가직화가 될 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지만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재난 대응의 효율성, 체계성을 위해서 소방이 국가직화돼야 된다. 그리고 다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시도의 어떤 그 재정 여건,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서 소방 장비라든가 소방 어떤 그 인력 이런 부분들이 편차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도 간 소방 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소방이 국가직화가 됐습니다. 근데 소방은 국가직화가 됐지만 지방 예산 구조를 보면 그때 어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 국가직화가 되면서 시도 소방 특별회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 소방 특별회계 그 구조를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방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7조 7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국가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600억 해가지고 12.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1.5%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하셨지만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소방안전교부세의 어떤 지원 비율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런 어떤 국가직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균형적인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직화의 어떤 그런 근본 취지 배경에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일몰기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몰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간이 지나면 그 어떤 목적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걸 일몰제로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 장비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한시적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처음에 이걸 소방 어떤 그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일몰제로 어떤 운영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소방 어떤 그런 장비 노후화 문제, 소방 재정 확충을 해서는 일몰제가 아닌 항구적 또 영구적인 그런 어떤 재원으로 활용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지금 시도의 이제 어떤 획일적인 배분으로 인해서 시도의 자율권 문제, 그다음에 예산 집행 효율성 문제 이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 예산의 어떤 효율성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예산이 중복 투자, 과잉 투자 이런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도 예산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예산의 중복이나 과잉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가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시도에서 지금 이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신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물론 결과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어떤 절차 과정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오늘 주된 내용도 결국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업비의 배분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소방 분야, 안전 분야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저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아까 행안부에도 말씀하셨지만 안전 분야 재정세도 있고 소방 분야 재정세도 있기 때문에 이 합리적 배분 비율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 담배 개별 소비세에 있는 전체 100% 중에서 제가 45%만 소방이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국소로 가가지고 여러 분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어떤 소방 안전 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 사업비의 주된 재원인 지역자원 시설세의 어떤 과세 대상, 그다음에 과세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조금 이건 이상적인 얘기일 수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재난 안전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고 정말 국가 정부의 기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구세의 일정 부분을 어떤 우리는 소방안전 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덕권 조정관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법 취지, 그러니까 법 여러 가지 교부세에 관련된 재정의 취지나 또 한편으로는 또 국가직화랑 연결해서 이런 그 교부세에 대한 유지나 또 이 목적에 대한 부분들 또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 말씀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몰제로 이러한 부분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최초에 정함에 있어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항구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라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건 이 그 당시에 일몰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해놓다 하더라도 사실은 1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몰제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런 논의가 있기보다는 사실은 10년 안에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검토해서 안정적인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출하고 또 그런 것들이 추진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한편으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금 말씀해준 대로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시도의 어떤 자율권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 주장하지만 사실은 또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부분들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또 끝으로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정해진 이 예산 범위 내에서의 이 배분 비율보다는 오히려 큰 틀에서 어떤 예산 확대 방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박상현 의원님께서 좀 부산 현황과 같이 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예산조정관 박상현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이창석 소방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 조정관이시고 저도 조정관인데 저는 실무 조정관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 소방에서 10여 년 정도 예산 실무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올 때부터 저희들 지방의 소방특별회계는 15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무늬만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국가직 이제 20년 4월 1일 날 우리 소방회계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생기면서 이제 바람직한 특별회계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예산 담당자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어올 돈이 정확하게 얼마라는 부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시도 예산실에 가서 돈 달라 하지도 않아도 되겠다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 이제 4년, 5년 좀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또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책자 39페이지를 보면서 데이터 위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를 보면 소방 재정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에 보면 이전 재원과 자체 재원이 있습니다. 지방의 이전 재원이라면 국고보조금이죠. 국고보조금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전 재원의 어떤 그 증감률을 보면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 마이너스 2.7%, 국고보조금은 마이너스 13.1%나 되고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방 이전 재원이 정체 상태입니다. 늘지도 않고 뭐 줄지도 않겠지만 그냥 그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번 달이죠. 저번 달 10월 30일 공문상으로 11월 1일 날 각 시도로 행안부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국세 재축에 따라서 1,223억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고 나서 각 시도 소방본부 예산 담당자, 각 시도 예산실에서 난리가 났죠. 이 1,223억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올해 예산에 줄여야 되거든요. 결국 일반 회계에서 사업비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삭감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역시 안 좋은 시각으로 소방 재정을 바라보는 게 좀 강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보면 앞에 말씀드린 이전 재원은 정체 상태이지만 지방 재원이 제일 중요한 지방 재원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입니다. 소방 지역자원시설을 보면 이것도 마이너스 0.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부담 완화라는 부분 국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 재원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입은 정체와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세출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저희들 부산에 소방서급으로 재건축한 사업이 지금 2개가 하고 있습니다. 중부 소방서 재건축 17년에 해서 19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사상 소방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 공사비를 보면 17년, 23년 대비해서 58.4%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주요 소방재 장비의 단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히 우리 화재 현장의 필수 개인 보호 장비인 특수 방화복이 단가가 무려 64.4%나 늘었습니다. 결국 세출 수요가 많이 는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경상 사업비를 보면 예전에 없던 어떤 사업이나 그런 수요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구조구 활동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가 10만 원 받다가 20만 원 단가가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세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특히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에 4년간 7.9%입니다. 7.9%인데 비해서 우리 지방 정부 재정 연평균 중견은 그보다 6.8%에 낮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방 소방재정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결국 소방재정 증가 대비해서 재원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2020년 우리 국가적이 된 전에 어떤 예산하고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재정 수요는 많은데 재원은 한계를 보이고 있죠. 저희들 소방 같은 경우에는 장비 구입비, 장비 보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방 장비 어떤 특징이 있죠. 일정 기간 사이클로 내용인수가 도래가 되니까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산실 부산시 예산실 가서 뭐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입니다. 1년, 2년 뭐 괜찮다가 3, 4년 되면 또 대규모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인식을 잘 못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소방 재정 지방 정부 의존성이 너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원이 줄다 보니까 계속 지방 정부 지방 자치단체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소방 분야 일몰로 인해서 75% 어떤 사용이 종료되면 결국 예산은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자율로 정한다라는 부분 원론적인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자 우선 소방과 두 번째에 보시면은 소방과 안전분야 대상 범위가 현재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범위가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소방의 어떤 대상 사업 법률 자체가 4개입니다. 4개. 대신에 안전 분야 법률이 29개로 한 5배, 6배 차이 나죠. 당장 75%를 부산시도 유지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하지만 여기 2년, 3년 지날수록 결국 대상 범위 자체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안전 분야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소방청과 행안부 쪽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소방 안전 분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안위 위원들께서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발의를 많이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를 했었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부처로 책임을 떠넘겼죠. 1년만 이렇게 일몰 연장하는 걸로. 그리고 22대 국회 들어와서 또 이렇게 발의가 됐지만은 그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결국 행안부 장관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다. 행안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주간 부처의 어떤 장관님이 반대를 하시는 부분을 행안위 위원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부산시의회에서는 요 개정 촉구 결의안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다른 시도 노조 위원들께서도 각 시도의회에서도 이런 개정 촉구 결의안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도 드려보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부산시는 전체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현재 3개 청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직원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방 장비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그래야 됐던 부분인데 이 상황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어떤 자율성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긴다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소방은 공약 대상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예, 곽상현 주정관님께서 실제 부산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말씀해주신 요지는 최근에 4년간 보면 교부세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소방에 관련된 예산들도 줄어들고 있다. 근데 결국은 또 소방에서 계속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계속 더 늘어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 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안전 예산과 소방 예산 이제 이런 부분들의 비율이 따로 일몰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법령에 훨씬 더 많은 것 안전에 대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안전 관련 법령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더 많은 예산들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고 또 부산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이런 시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자분들 5분들 의견 4분 의견 잘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발제자 의견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지금 뭐 이 비율의 문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일몰인데 연장해서 유지를 할 거냐, 혹은 또 이 비율을 법률로 정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구체적인 말단의 이 중요한 사항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방 예산이든 또 안전 예산이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로 하는 만큼의 확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행안부나 여기 와 계신 소방 노조나 혹은 또 소방청이나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편이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시고 또 안전의 중요성을 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시면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또 각자의 위치나 조직이나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예산이든 혹은 또 이제 직제상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또 어쩔 수 없이 다 각각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의견들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은 또 질의 혹은 뭐 또 의견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일단 본인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저는 시작하면서 예. 기자도 있고 언론사 기자고요. 예. 그리고 저기 얘기 들으니까 부산에서 뭐 소방 예산한테 뭐 삭감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건 한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전체 우리 소방 특별회계 어떤 재원 자체가 줄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안전교부세가 준 건 아닌데 우리 지역자원실 소방분 자체가 23년에 비해서 한 150억 정도가 계속 줄었습니다. 그 줄은 부분은 뭐 지방세가 줄은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삭감이라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 거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정리를 해보면 질문에 답변하면 예산 적자가 이제 삭감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연체 예산이 이제 축소가 됐고 그것도 축소된 예산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사실 또 제외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이해가 되신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본인 소속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소방청에서 근무 중인 소방이 장철위임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예, 저는 지금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 부분하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방안전 교부세 배분 비율이 없어졌을 경우에도 과연 이 소방에 대한 비율이 유지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행안부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도 75대 25 비율이 유지되고 있더라.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에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방법들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방에서는 이제 2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24년도 말에 이제 당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편성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임의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요. 이런 이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한 다음에 그 당해 연도의 1회에서 최대한 3회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최종 예산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즉 현재는 이제 진짜 완전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당초 예산이 편성된 상황인 거고 내년도에 이 일몰 기한이 없어졌을 경우에 이제 빠르면 뭐 3월, 늦으면 뭐 7월, 8월 정도의 추경을 거쳐서 이 비율이 충분히 무너질 수 있고 현재에도 일부 시도에서는 우리는 이 비율이 없어지면은 현재 비율을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내는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이 배분 비율이 없어지더라도 충분히 비율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의견은 조금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재정 여건이나 아니면 뭐 소방의 출동 횟수 등에 따라서 이 소방에 대한 투자가 좀 변동돼야 되고 소방과 안전에 대한 비율이 좀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난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대응을 위한 대응력은 언제든지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전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전에서도 불과 1년, 2년 전에 뭐 한국타이어 화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대형 화재가 갑작스럽게 10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한 대응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면은 혹시 그 대응이 어떻게 됐을지 사실은 상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전 말고도 뭐 광주처럼 이게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최소 기준의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그 재난을 좀 신속하고 좀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 출동 횟수라든지 재난 발생 빈도에 따라서 소방과 안전의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 또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그것 또한 조금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소방안전교부세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때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요요 현상이라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특정 개선 요인을 투입을 했다가 그 요인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요. 제가 15년 당시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을 하면서 이 소방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15년부터 10년 뒤인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방 차량 교체 주기가 도래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저희한테는 개선 요인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빠지게 된다면은 현재 들어와 있는 이 소방 장비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이것들을 향후는 어떻게 교체를 할지 그리고 이 교체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방치의 문제 또는 현장에서의 그런 안전 대원들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철민 선생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뭐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송상호 의원님 직접 그럼 말씀 이제 제가 대신 말씀드리려고 섣부른 예측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좀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작년에도 제가 이 논의 과정을 계속 지켜봐 왔고 일몰 연장 과정도 지켜봤고 올해 또 다시 이제 법제화되고 이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소방하고 소방청과 행안부의 싸움, 소방안전교부세의 확장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내용 지금 아까 말씀해 주듯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담배 소비세가 신장성이 높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이라고 봤는데 올해 말씀 주신 대로 1,200억이 덜 거쳤어요. 담배를 줄여서 핀다는 결론이 내렸고 이건 뭐 내년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재원 확대가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내용 가지고 제로성으로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소방관 처우에 이제 행안부가 좀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희도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대로 이게 시당초 소방지 국가직화를 할 때 이 사무의 성격을 그러면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라는 논쟁까지 끝내고 지방비를 얼마나 투입할지 국비를 얼마나 투입할지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후회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흘러왔던 내용들을 이제 솔직히 현재 보정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방 사무이면서 시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직이니까 국비를 다 내놔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말이 안 맞고 또 하나는 아까 계속 물론 이제 그 뉘앙스 제가 받아들이는 뉘앙스의 차이겠습니다만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이 시도지사한테 갔을 때 소방비가 거의 빵이 될 것 같이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다 믿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역할이라든가 시도지사들이 어떤 데 재원을 쓴다는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편향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논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뭘 이제 디테일한 얘기겠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내구연행이 도래해서 교체해야 될 장비 그리고 새로운 기능 향상을 위해서 도입이 필요한 장비 아니면 새로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서 소방청하고 행안부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투자 수요를 배경으로 해서 기본 전제를 깔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서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위해 부분들은 좀 확보해 나가서 시도지사가 좀 자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아까 언론 기사 117년 만에 나왔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도지사들이 제설제뿐만 아니라 이제 재빙제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53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 해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한 해 화재로 사망자는 483명입니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건 2,5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도지사들이 과연 저희가 이제 재원을 확대해 주는 건 당연한 문제죠. 그걸 확대해 주면 다 해결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도지사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좀 어떻게 쓸까?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소방관들이 75% 이상 지방 소방본부에서 75% 이상 배율이 오다가 이 부분을 이제 투쟁에 의해서 좀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가 협조할 일들은 언제든지 협조하겠지만 다만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도지사 입장에서 어떤 재난이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어떤 예산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입할까에 대한, 그리고 하물며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데도 이걸 국가가 나서서 몇 프로를 줘라. 그거는 저희들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대는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방처우 개선이라든가 지금 소방에서 다양한 주장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원칙과 그리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까 하는 걸 따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저희들은 뭐 제 입장에서는 이 소방 예산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 소방 투자에 대해서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토론이 자칫 기관 대 기관 싸움으로 흐르다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버리면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협조가 좀 잘 안 되거나 감정이 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저희가 결론에 따르되 협조할 것들은 협조를 해서 결국 국민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소방관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재난 안전에 종사하는 모든 재난 공무원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을 배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오해 없이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하는 말들이 원칙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행안부 의도를 너무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뭐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저희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방 이 소환세뿐만 아니라 모든 교부세가 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도하지 않는 측면에서 많은 오해를 부르고 또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항상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어쨌든 잘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론 낼 수 있고 또 결과에 따라서 뭐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상우 과장님이 또 잘 답변을 해주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의견 있거나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예, 수행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저는 부산 공로총 지부 조합원을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일반 현장 대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저는 현재 구조대 팀장으로 있습니다. 예. 그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토론회를 봤을 때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나무 하나를 보고 지금 이게 뭐 배분이 어떻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정부 조직법에 우리가 만약에 온전한 국가직의 우리가 사람이라면 과연 이게 제일 조직의 운영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재정인데 과연 이게 진짜 경찰처럼 어떻게 재정의 확보가 우리가 확실히 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오죽했으면 소방관들이 나무 하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송 과장님 나오셨지만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정부 조직법의 어떤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전한 우리가 소방청으로서 재정까지 확보되는 독립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과연 이런 것까지 도의할 필요성이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뭐 혹시 정부 측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아니면 입법과 이렇게 같이 연계된 토론 뭐 이렇게 있는지 그걸 한번 근본적인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어쨌든 기획조정관이 그때 조직이나 어떤 조직의 기능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영암에서 말씀하셨지만 소방이 국가지가 될 때 그 선행 조건이 저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사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무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 사무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신분만 국가직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그 기능이나 역할에 따른 그런 어떤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배분 문제도 지금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어떤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어떤 정부 기조 아래서 소방의 모든 사무를 국가 사무로 하고 신분하고 일원화를 시킨다. 이거는 저는 우리의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재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가하고 지방하고 어떤 그 역할, 기능을 분담할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도 좀 같이 분담하는 이런 체계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사무 자체를 국가사무로 전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저는 현실적인 대안은 두 번째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어떤 그 재난 소방 어떤 기능을 국가와 지방의 어떤 그 역할 분담을 하고 거기에 맞게 재원도 분담을 하는 이런 체계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 기능화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소방 헬기 부분, 그다음에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고 좀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소방 기능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국가 전체 차원에서 통일적 어떤 표준적 기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담당하는 이런 어떤 체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예, 말씀하시죠. 예, 공로총 시군구연맹 위원장 공석입니다. 저도 일선에서 소방 지원 업무를 했던 행정을 봤던 사람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이제 세수가 크게 감소가 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이제 내년도 지방에 내려갈 돈이 4조 1천억이 가미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데도 1,100억의 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경상북도도 한 1,300억이 삭감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에 그거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시군구 같은 경우도 150억, 200억씩이 다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더 가미되는 경우들도 지자체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안전이 답보될 이거 지자체들의 지자체장의 각오와 결의로 이거를 소방 안전의 예산이 이게 과연 유지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소방청이나 행안부에서 한번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광역 같은 데도 뭐 11월 21일 날 다 자치단체도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서 얼마만큼 가미되는지 거기에 따른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세수 감소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예상되는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실제 현재 예산들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좀 다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큰 틀에서 대응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이신 거죠? 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의견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분들 또 추가적으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말씀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노조 부위원장 김화중입니다. 전쟁이 없을 때 군인들을 양성하고 군대가 훈련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잃은 다음에 그런 고통을 안 겪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평소에 재난이 없을 때라도 소방은 항상 훈련을 하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장비들도 내용도 연한이 다가오면 교체도 해주고 확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평원할 때 그런 훈련이나 그런 대응을 하는 준비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소방교부세의 법제화도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두가 평안할 때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나 아니면 재난이 일어날 상황을 잠시 잊고 안일하게 마련인데요.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도 법제화가 필요하고 항상 재난 대응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뭐 예, 그럼 끝으로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끝으로 말씀 듣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소방 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석입니다. 뭐 소속은 소방청 중앙 119 구조본부에 근무하다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먼 곳까지 우리 행안부
송상훈 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셔갖고 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가 또 행안부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또 소방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소방 입장에서는 우리 법제화를 통해서 안정적 지원이 활용되면 최상이겠지만 이 시도지사님들이 뭐 일몰 연장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소방의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게 있으신지 또 없으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 줄어들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좀 잘 마련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럼 안은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배덕권 국장님은 별로 마땅찮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말하는. 사실은 이제 표현의 문제겠습니다만 저희가 법령, 법규 이런 거 이제 교수님들 계시지만 저희들이 이제 법령 법규의 위계는 있습니다만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시도 예산을 하신 분들은 알지만 지방자치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 지침이 법령이지만 법규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지방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것이 법규지만 법령에 준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도 예산 담당자들이 이 예산 편성 기준에 많이 구속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내부의 재정정책과하고는 협의를 현재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몰 연장이 되든 일몰이 되든 그에 따라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만 필수 소방 장비, 이제 필수 소방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지만 소방에서 생각하는 일선 현장에서 생각하는 정말 필수 소방 장비가 뭔가에 대해서 정의는 이번에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노후화됐다 뭐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 소방 장비가 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소방청 의견이 합당하다면 그 소방 장비에 대한 추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필수 소방 장비는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넣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부 기준에도 이 부분을 좀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법령상 장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안전 지수라든지 재난관리 평가 지표 이런 부분들에 넣고 또 하나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 사전 협의권이 좀 있거든요. 지자체.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해서 소방청하고 저희하고 지자체가 예산 편성 전에 모여서 그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밸런스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한 내부 협의 절차를 좀 거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모든 게 뭐 아까 섣부른 판단이라고 해서 상처를 좀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법제화만큼. 다만 이제 저희도 법제화가 됐을 때 과연 이게 그럼 항구적인 장치인데 행안부가 지방 재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장치가 합당한 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요. 저희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 조직을 이끄는 전반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신중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해 나가고 그 비율이 급격하게 붕괴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을 할 거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지자체 역할을 아까 지방 분권 얘기도 하셨지만 행안부 입장에서는 버겁습니다. 저희가 버거워요. 솔직하게 버겁습니다. 지금 12년 됐는데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중앙부처 할 수 있는 게 너무 버거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장이 자기 관내에서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하고 어디에 예산이 투입될 건지를 좀 면밀하게 봐서 그게 설령 소방의 일부 피해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예산을 가지고 관내 국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는 지방 이 시대에 재난 관리하면서 행안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으면 중앙부처 힘만으로는 버겁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려해 주십사 간곡하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다양한 의견들 말씀 많이 들었고 오늘 또 한편으로는 또 행안부의 송상훈 과장님만 행안부 소속으로 오셔가지고
다소 좀 버겁게 진행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들 또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송강호 과장님께서 충분히 또 성심성의껏 의견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아마도 충분히 뭐 완벽하게 일치된 의견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서로의 입장들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해결이 필요하구나라는 부분들은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자리가 뭐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또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여태껏 말씀 나눴던 걸 뭐 다 정리하는 것보다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사실 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지금 배분 비율 75대 25 이걸 일몰로 유지를 할 것이냐, 일몰제를 더 연장할 거냐, 아니면 법제화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고민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실 국가직화 같은 경우도 사실 소방이 바라고 국민도 바란다는 그 아주 대의 때문에 또 그 필요성 때문에 국가직화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사실 그 이후에 국가직화가 된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작이 되면서 정말 국가직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노력들과 입법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 못 갖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편으로는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너네들이 원하는 국가직화를 해줬으니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오늘은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국회의원 분들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사실 국가직화가 된 이후에는 사실 거의 손을 놓으신 분들도 많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율을 법제화하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시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네들이 원하는 비율대로 다 법제화 해줬는데 뭘 또 바라냐 또 이런 이제 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물론 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들 법률로 보장받는 거 가장 좋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 또 누구도 다 공감하는 범위에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면 사실 또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황일 때는 사실 모릅니다. 사실 뭐 국가 세수도 많이 거치고 이럴 때는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전혀 없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꼭 소방의 예산만 축소된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예산들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이런 상황이라서 저 국가 세수가 감소해서 운영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이제 이런 경우에 소방에서도 어쨌든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래도 기존의 안전을 위해서 받을 것들은 다 받으면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체계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 집행이라든지 운영 장비 운영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는라도 고민할 때가 됐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 것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잘 챙겨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과 맞춰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노력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2시간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뭐 이후에도 또 후속 여러 가지 또 주제로 발전적인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새로운 주제 혹은 또 여기에 이어지는 아마 이 오늘 논의된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들이 아닐 겁니다. 다 연속성상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논의해 가면서 조금 더 나은 또 우리가 조금 더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갖춰 나가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